자, 기존의 도반님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새로 오신 도반님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풍이라는 것은 뭘 거사풍이라고 하느냐. 제가자들이 가정과 생업을 지켜가는 바쁜 세간살이 가운데서도 올바른 수단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거사풍은 올바른 수단 방편만 있으면 제가자도 얼마든지 대도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 거사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지금 키워야 되고 돈 벌을 다녀야 되고 또 대소사가 좀 많습니까? 또 그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한 모든 생각과 행동이 바로 수행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행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 수행 따로 생활 따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너무나 지배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이 곧 수행, 수행이 곧 생활, 이러한 방편만 있으면 대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말기라는 것은 먼저 공부 이윤과학과 바탕을 쭉 공부를 해. 먼저 이치를 공부를 해.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알아. 내가 바로 부처구나. 내가 바로 법신자리구나. 이걸 알아서 그 부처임을,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을 해. 믿고 결정을 해서 바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부처행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즉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백봉 선생님이 늘 법문을 하실 때 너희들은 결정을 안 하는구나. 결정을 하라. 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 이치가 맞구나. 선생님한테 한참 법문을 듣다 이치가 맞다. 이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정말 이거구나 라고 마음이 딱 결정이 돼요. 그죠? 딱 결정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결정이 잘 안 돼. 왜냐?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 돌아서면 그냥 몸뚱이 내로 가버리거든. 수없이 반복을 해. 이거를 수없이 들을 때는 그럴 듯,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럴 듯 잊어버려. 그럴 듯 잊어버려. 하다가 어느 시절 인연이, 그래서 법회에 꾸준히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절 인연이 딱 왔을 때 정말 그렇다 라고 내 마음에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흔들리더라도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때 되면 법회에 꼭 참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 참석 안 하면 옛날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실은. 그래서 쭉 하고 왜 일과 굴리기를 자꾸 하라고 하냐면 매일매일 자기가 집에서 수행의 장을 만들어야 돼. 공부하는 장을. 매일 그냥 생활하는데 그냥 다 빠져버려서 모순놀이만 계속하면 그냥 그걸 모순놀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 내가 수행의 장을 만든다는 것이 뭐냐? 나의 본성으로, 본래의 나의 자성으로 일체만법을 굴리는 거죠.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무상법신이 모습 없는 법신이 모습 있는 색신을 굴리는 거죠. 그걸 예불 할 때도 법신이 예불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좌선할 때도 법신이 좌선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법신이 하고, 모습 공식을 할 때도 법신이 하고, 그렇죠. 새말귀를 할 때도 법신이 하고, 늘 법신이 해. 법신자리가.
법신자리가. 법신자리가 쭉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새말기거든. 바로 곧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자성본용이라고 합니다. 자성을 본래 쓰는 거죠. 자성을 본래 쓰는 거죠. 자성본용. 그래서 선생님은 산업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예전과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하고 특히 전체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공부 방편을 갈망하고 있는 이때 40여 년 전에 새말귀를 추창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12년이. 이게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과 과학과 의학이 굉장히 지금 챗 GPT까지 다, AI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인지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 옛날 옛적에 쓰던 그 방편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공부 방편을 가지고 한다. 물론 이 새말귀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간화선이 굉장히 좋은 방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굉장한 방편이구나 알게 돼요. 그 고마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간화선을 가지고 간화선은 우선 의단이 형성되는 게 어려워요. 무다, 없다, 조주선자가 없다라고 했다. 왜 없다라고 하니? 이게 뭐가 되냐? 의문이 가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자를 탁 줬어. 뭐 적어도 네 몸뚱이는 가짜다. 몸뚱이는 네가 아니다. 일체가 전부 다 헛것이다. 이래서 충분히 그 공부의 그 기반을 닦은 다음에 무자를 주면 본래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라고 선사가 말했을까? 그 뜻이 뭘까? 이러면 의문이 좀 가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더 무자를 줬다. 그럼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공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화선의 방편이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공부할 출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자, 재가자 할 것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 셋째, 경이나 어록의 문자 풀이가 아니라 철저한 당신의 삶살이로 독특하고 창의적인 말과 방편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지요.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듣고 또 다른 분 법문을 들으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가 있죠. 확연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어찌해야 된다. 귀라도 고급이 돼야 된다. 귀라도 고급이 돼서 어찌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의 맞으면 법문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구별할 줄 있는데 감별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줄줄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선생님을 만난 지가 1975년도 22살에 만났는데 지금 선생님 법문 녹취록하고 선생님의 법문을 들으면 귀가 조금 뚫려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선생님 법문을 하시면 조금 들을만 하죠. 이제는 조금 들을만 해요. 근데 그전에는 한국말이고 말씀도 하고 한글이고 그런데도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선도리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부수어 알아듣기 쉽게 설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글로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문이 생생하고 살아 꿈틀거리며 분명하고 명쾌하여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소설을 보거나 어떤 뭐 만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딱 한 번 보면은 거의 다 내용을 기억을 하죠.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백범쌤 법문은 맨 처음 듣는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걸요. 수없이 들었어. 들었는데 맨 처음 듣는 말씀 같아. 그거 왜 그러냐. 항상 그 바탕자리, 본성자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듣는 자의 그 수준이 맹탕 몰랐을 때는 맹탕 몰라. 근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들리는 거죠. 하나씩 둘씩. 그래서 생생합니다. 넷째, 또 요가 백범 선생님이 무명도 안 밝음 이렇게 하고 뭐 지도 철이라고 하고 이게 반야신경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거 너무 한글로 해놔가지고 너무 한글이 해가지고 이게 뭔 뜻인가도 더 어려워. 그냥 한자로 줄줄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죠? 그래도 그 한글 사랑이 대단하셔갖고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말을 만들어 쓰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죠. 넷째, 학인들이 먼저 정견을 세워야 돼. 정견을 세우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살림살이 가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정견을 바탕으로 행으로 옮기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말기 안내서에 보면 은행원들이 하루에 수억을 돈을 세. 요새는 옛날에 손으로 셌죠. 이렇게 부채처럼 짜게 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셌는데 요새는 기계로 드르륵 셉니다. 어떻게 세든지 간에 다 세요. 그런데 그 수억을 세도 은행은 돈입니까? 은행은 돈 아닙니다. 자기 돈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내 돈이에요. 그래서 경전은 부처님 살림살이에요. 또 저기 이런 녹취록이나 선생님 저서나 선생님 법문은 선생님 살림살이에요. 그거를 등불로 삼아서 내 살림살이를 가져야 된다. 부처님과 백범 선생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 나의 본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내 살림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밝혀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경전, 백범 선생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등불로 삼아서 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것만 줄줄줄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연과 조건 이상은 흡수가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백범 선생님이나 경전을 알려면 어째야 되나? 부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가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내 살림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절대로 내 살림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는 거하고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해를 해. 이해를 해서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공부를 거꾸로 공부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아침에 비린내가 딱 나. 비린내가 나면 비린내가 나는구나 하면은 100점이지. 비린내 자체가 공성이죠. 비린내는 나쁘고 좋은 것이 없어. 텅 빈 상품이라. 근데 그걸 비린내를 맡는 동시에 내 자료가 쫙 나와버렸어. 비린내? 이거 나쁜 건데, 이거 없애야 되는 건데, 이거 누가 이랬어? 이게 막 이런 게 막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게 막 나올 때는 잊어버린다며. 이것이 전부 다
말하자면 모습이라는 걸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내 본성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딱 벌써 몇 번 지나갔어. 몇 초 동안에 생각이 탁탁탁탁 지나가 버려. 지나가면서 아차 내가 이게 모순놀이 딱 했구나. 이게 딱 알았지. 요 알아차리는 게 뭐다? 바로 내 공부 살림이죠.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려야죠. 그대로 쭉 가면 어쩌나? 그냥 그거는 뭐 모습에 그냥 휘말려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인들이 먼저 정견을 세우고, 이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정견을 세우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살림을 가져야 된다.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늘 말씀하는 행이 없는, 행하지 않는 그런 정연 쓸데없다고 얘기하죠. 행해야 된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인사말이고요. 네, 백봉 선생님의 이 법문의 특징,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문의 특징을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게 이제 2011년도에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거기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차례를 한번 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나옵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이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허공으로서 나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니까,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서 공부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본래 나는 허공성이구나, 일체만법이 다 허공성이구나, 이렇게만 윤곽만 딱 잡으면 어떻게 됐다? 팔진미의 밥상을 다 받아놓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 밥상이야. 이거는 남이 손을 안 대. 내 밥상이야. 그러면 내가 조금씩 먹든지 많이 먹든지 뭐 열흘 뒤에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거야, 내 거. 이미 내 살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 윤곽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일체만법이 다 허공성이다.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화돼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허공성이라는 게 뭐냐? 허공성이요? 이렇게 하니까 16쪽 보면은 몸뚱이도 허공성, 밉다 곱다, 밉다 곱다도 허공성, 좋다 나쁘다 다 허공성이다.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 아까 비린내구나. 이것도 뭐가 한다? 다 허공성 자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감이 안 나. 여기 선생님이 그거 그렇게 알아도 이가 허공성이구나, 허공성이구나. 그래서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뚱이를 진짜로 안다는 겁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자,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왜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박영경 교관님.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왜 실감이 안 날까요? 몸뚱이 가짜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지금? 그 몸뚱이를 가짜. 왜 몸뚱이를 자꾸 가짜라고 하냐?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몸뚱이를 나라고 알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느 소리에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왜 공부가 안 될까? 몸뚱이가 나라고 하면 왜 공부가 안 될까? 왜 공부가 안 될까요? 제가 앞에도 계속 얘기하고 나왔어요. 김은숙 도반님 한번 말해볼까요? 몸뚱이를 나라는 왜 몸뚱이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에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허공을, 그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려요. 나의 본성을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 유순태 도반님 알겠습니까? 네.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이미 다 주체 객체가 나눠져 버려가지고 그러면은 일체 허공을 딱 덮어버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자기는 한다고 포옹을 잡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라. 오리무중이라. 왜냐면 이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아주 깊은 번뇌거든요. 미세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있어. 늘 내가 있다만 늘 내가 있어. 늘 나라고 하는 순간 일체 허공을 덮어버려. 일체 허공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사실대로 아는 거지요. 아, 몸뚱이가 변하네.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 몸뚱이 변하는 줄 모르고 나와 동일시를 하거나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그 한 생각이 일체 허공을 덮어버려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된다. 그 백범선생님은 막 공부 몸뚱이 언제나 가짜인 줄 알아봐.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된다. 몸뚱이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낸다. 그때가 비로소 공부가 된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안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왜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왜 공부가 안 되는지를 몰라. 내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그 몸뚱이 나라는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린다. 허공을. 아까 비린내구나. 비린내는 아무 그게 없거든. 좋다 나쁘다도 없고 그 자체가 공성인데 비린내구나 하는 순간 좋다 그 자료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허공을 덮어버려. 내 본성은 어디 갔는지 없어. 막 그쪽에 막 무슨 놀이 한다고 정신이 빠지지. 그러다가 아차 돌아오죠. 아차 오면 다행이지. 근데 계속 우리는 가거든. 근데 그게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몸뚱이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저에 기준이 뭐다? 나잖아. 나.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구나. 몸뚱이를 가짜로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몸뚱이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그래서 머릿말 제일 처음에 1976년에 찍은 사진을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때 그 사진 갖고 있거든요. 앞줄에는 그 신윤경 박사님이랑 그 서울대 학원가 교수님이시네. 신윤경 박사님이랑 그 선생님이랑 앞에 쭉 회장님이랑 자원 선생님 쭉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이제 젊은 20대 나도 20대가 있었다우. 그때는 애기 보살이라고 했어요. 저거요. 근데 지금 할매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했나요? 얼마나
22살 말도 할 것 없이 예뻤겠죠. 말도 할 것 없이 뭐 잘났다 못났다 할 것 없이 젊음으로 예뻤겠죠. 그러니까 뭐 앉아서 22살이면 얼마나 애기입니까? 앉아서 이제 공부한다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서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이뻤겠나요? 그런 애들이 그냥 이뻐 죽겠지. 우리도 내가 요새 대학생들 오면 너무 이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말하자면 우리가 단계가 없는 공부지만 단계를 조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단계를 만들 제일 첫 단계가 뭐냐 하면은 제일 첫 단계 본래 나는 부처다예요.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색한 슬기짜리가 나예요. 두 번째는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다? 몸뚱이가 변한다예요. 몸뚱이가 변한다예요. 몸뚱이 변하는 거 모르면 공부가 입문이 안 돼요. 전부 다 그냥 맴돌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다쳤어. 제가 무릎을 다쳤는데 다치면 다치는 것도 변하는 도리. 늙으면 늙는 것도 변하는 도리. 그지요? 컨디션이 또 좀 좋아지면 좋은 것도 변하는 도리. 그래서 변하는 도리 이렇게 가서 우리 보림선언에 그 전통이 있죠. 세 분이 호끼를 끊고 가셨어요. 호끼를 끊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오면 나도 호끼를 끊고 더 이상 몸뚱이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고 몸뚱이를 자연스럽게 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보림도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막 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본래 이게 그림자잖아요. 본래 헛것이라요. 그래서 그 헛것을 막 살리려고 너무 그러지 않아요. 나의 작용이잖아. 나의 작용. 본래 나는 불생불멸이거든. 불생불멸이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은 몸뚱이라. 근데 이 몸뚱이가 잘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게 좀 사회생활 하는 데는 이게 잘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호끼를 끊고 내가 몸뚱이를 버리고, 몸뚱이를 버리는 거는 뭐다? 죽음이 아니고 곧 나음을, 생을 의미를 해요. 생과 사가 두 개 아니기 때문에. 생은 생이 되면 반드시 사가 딱 어깨동무하고 같이 있죠. 근데 사가 되면 생이 딱 어깨동무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러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몸뚱이 버리는 것이 곧 다음 생을 의미한다 하면 그냥 누워서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치매 걸리고, 치매는 안 걸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호끼를 끊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보림서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이다. 지금 우리 선배도반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본래 공적 영지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인 진짜 나, 허공성인 나의 작용이다. 작용.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의 권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백범선 나하고 죽는 것은 나의 권리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게 왜 나의 권리가 되나?
근데 거기에는 이제 심오한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 윤곽과 바탕, 그 다음에 이제 선이란 무엇인가, 선, 페이지 23쪽이죠. 23쪽. 선이란 우리 본래의 해말숙한 성격, 청정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선이야. 남이 딱 물으면 선이 뭐야? 이렇게 하면 딱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선이 뭐더라? 야, 니 보림선언에 다닌 지 얼마 됐는데 니 선이 뭔지도 모르나? 변한다가 뭐예요? 유선태 도가님. 뭘 변한다라고 해요? 변한다 이 뜻이 뭐냐고.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겠지. 네. 너무나 알 것 같아. 변한다는 정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변한다. 아까도 우리 이게 법회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자빠져도 엄마, 넘어져도 엄마, 우리 나도 모르게 엄마 하잖아요. 그것처럼 변한다 딱 이렇게 물으면 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때까지 변한다 했었잖아. 네. 몸뚱이 변한다 했을 때 몸뚱이 변한다가 변한다 뜻을 모르면 왜 몸뚱이 변한다를 알 수 있단 말고? 낳고 죽는 게 변한 거니까. 그렇지. 낳고 죽는 걸 변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흐리멍덩한 대답이다 이 말이야. 이런 거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외우라고 했어요. 외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외워. 변한다 이러면 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거. 이게 변한다지. 이게 변한다죠. 그러면 이게 딱 머리에 이제 딱 내한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생과 사가 변한다라는 말도 맞는데 그런 식으로 알아가지고는 내가 직접 경계에 당했을 때 그게 힘을 못 써. 생과 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좋다라, 비린내 싫다 딱 일어나면 뭐다? 생겼잖아. 없다가 생겼잖아요. 네. 생겼다가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린내 싫다 여기에 머물지 않는 거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지. 또 없어질 줄 아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몸뚱이 버린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사라지지만 다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 버리는 거 그렇게 아쉽지 않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림선언에서 하는 이런 법문은 좀 대중적이지는 못해요. 실은요. 올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올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변한다. 내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게 내가 아팠을 때나 내가 이런 우울할 때나 기뻐할 때나 이것이 다 변한다라고 봐라. 다 변한다라고.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잖아요. 변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머물 수 없어. 머물 수가 없어. 머물고 싶지만 못 머물러. 변하는 것에는 못 머물러. 네. 그러면 뭐다? 지혜가 거기서부터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거기서부터 밝아.
내가 지혜를 밝혀야지, 지혜를 더 키워야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지혜거든. 근데 본성이 지금 꽉 막혀 있어. 꽉 막혀 있어. 머무는 통에. 꽉 막혀 있어. 진짜라고 머무는 통에. 근데 그것이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자꾸 해서 머물지 마. 안 해. 자꾸, 비린내? 이거 헛것인데.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린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 선이란 무엇인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본성을 드러내는데, 그 본성 드러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방법이.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앞에.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머물지를 않죠. 진짜인 줄 알면 어떻게 머물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불교 공부는 정말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만 확실히 자꾸만 이해돼서 자꾸만 그거를 적용하고 하면 지혜가 자꾸 생겨. 지혜가 생겨서 다른 것도 그냥 자꾸만 이해가 돼. 다른 말도 자꾸만 이해가 된다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뭘 많이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 말. 하나를 근본을 짬지게 하라는 거예요. 짬지게. 근본을 짬지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선이라 이거 차례를 짓는데 제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이걸 많이 바꾼지 모릅니다. 이 순서를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상대성은 모습은 우리 본성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인데 그러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 몸뚱이가 변하고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수술법문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내 몸은 먹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어떤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가. 모습이 없다. 그래서 허공은 모습이 없다. 그래서 허공법문,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할 것이 없죠. 그런데 허공과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모습이 없다에 대한 허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타이어 법문이 죽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죽 얘기하고. 공기가 꽉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데 빵꾸가 났는데 이 빵꾸 저 빵꾸 세모 빵꾸 네모 빵꾸 동그라미 빵꾸가 났는데 삐 소리가 다 달라. 나타나는 소리는 다 달라도 공기가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유선대 도반이, 각성 도반이, 수자타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다르게 삐삐삐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그 본성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본성. 이게 타이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으로 쓰인다. 그 둘째 만줄디는 일체만법에 대해서. 일체만법에 대해서. 일체만법은 전부 뜻이다. 청정본심, 해말숙한마음. 본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동정이력, 거래본적, 일체만법, 허공성. 자, 그 다음 가십시오. 진짜 공덕행은 뭐냐? 진짜 공덕행은 공리에 요달하는 게 진짜 공덕행이다. 공리에 요달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해놨고요. 업과 참회가 있는데 업을 없애려면 의해야 되나? 업의 당처가 비었는 것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업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다음 견성이라는 거야.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보는 거다.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다. 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별망상만 가라앉히면 내 성품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러한 이론적인 공부를 쭉 해와서 이제 셋째 마디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사풍을 세우는데 새말길을 하려면 이러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먼저 바탕이 되고 정견이 서야 이 새말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셋째 마디고 넷째 마디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놓는데 왜 이 차례를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이렇게 해놓은 차례대로 공부를 쭉 해나가면 이게 정견이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견은.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 하면 뭐다? 몸뚱이 내거든. 몸뚱이 내로 있는 한 그 생각이 몸뚱이는 헛것이라서 나라고 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몸뚱이 나라는 그 한 생각이 나의 본성자리 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완전히 덮어버려. 그래서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구나. 몸뚱이 변하는 것이구나. 또 그 몸뚱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다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요거를 정말로 진지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공부의 가장 요점이고 관문이에요. 관문.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유선대도관님, 뭐를 많이 알려고 하고 뭐를 많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한 일체 허공을 다 덮어버려. 까맣게 덮어버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는구나.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몸뚱이 변하는 거 잘 보라요. 이 말이야. 몸뚱이가 변해서 나중에 몸뚱이 그냥 버리고 가. 그죠? 네. 몸뚱이 버리고 가면 나는 어디로 가요? 몸뚱이 이때까지 나였는데 나는 어디로 가냐고. 몸뚱이가 맨날 내면은 몸뚱이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몸뚱이 버릴 거 아니에요. 네. 몸뚱이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냐고. 몸뚱이에 붙어 있는 이 나는 어디로 가냐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것이 기본기가 탄탄히 되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공부의 길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그렇게 어려워.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